바 사라지면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4월 달에 핀주베라고 하는 약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핀주베라는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신문이나 뭐 인터넷 기사상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핀주베라는 약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이 있죠. 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 탈모 부위에만 바르도록 나온 그 스프레이의 이름이 바로 핀주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핀주베 역시 원래 허가사항은 성인의 18세에서 그 프로페시아 먹는 프로페시아와 동일하게 만 18세, 19세 정도 이상에서부터 한 40세 정도까지 성인의 어떤 중등도 정도의 그런 남성 탈모, 남성 대머리를 위한 약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핀주베라는 약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핀주베라는 약이 그런 이 남성 탈모뿐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핀주베라는 약이 여성 탈모에 오히려 더 우리가 유용한 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이 뭔지 좀 잠깐만 우리가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거 뭐 탈모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이 약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프로페시아라고 너무너무 유명한 약이죠. 이미 그 탈모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약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지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약입니다. 굉장히 치료 경험이 많이 축적된 약이고,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의 성분, 그 성분 이름이 피나스테리드라는 거거든요. 이 피나스테리드는 남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이 DHT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DHT라는 호르몬이 모근을 공격해서 점점 이 DHT의 영향으로 모근이 가늘어지면서 이 모근에서 털을 못 만들면서 그 자리가 비어버리는, 이게 이제 대머리거든요. 그런 대머리를 만드는 호르몬이 DHT인데, 피나스테라이드, 이 프로페시아는 이 DHT를 생성하는 그 전 단계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DHT를 줄여서 이 DHT의 영향으로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막고 모발이 다시 굵어지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페시아를 먹을 경우에 이 DHT가 줄면서 가늘어지던 모발이 다시 본인의 어떤 모발의 자생력으로 다시 굵어지고 조금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 남성 탈모 치료는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를 우리가 처방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아주 남성 탈모 치료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아주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든 약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이고요. 만약에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없었으면은 저도 탈모를 열심히 치료하는 그 탈모 쪽에 탈모 전문의라는 이름을 걸고 아마 진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약이고,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나오고 나서 뭐 여기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성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나온 뭐 아보다트, 두타스테리드라는 그런 성분도 있습니다. 역시 작용 기전은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남성들에서는 이 약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 약을 먹은 분들의 한 90% 이상에서는 탈모의 진행이 멎고, 한 50에서 60% 정도에서는 현재의 탈모 상태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약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먹는 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약을 먹었을 때,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먹었을 때 이렇게 좋고 그 남성 탈모에 너무 좋은 약인데 이 약이 머리에만 작용하면 좋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머리예요. 다른 부분에 무슨 털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작용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먹는 약은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전신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이 프로페시아가 억제하는 타입 2 5알파 리덕테이즈 혹은 두타스테리드가 같이 억제하는 타입 1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가 우리 몸의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이 DHT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머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머리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몸의 다른 부위, 다른 털뿐 아니라 간이나 무슨 뭐 전립선 혹은 우리가 근육이나 뼈나 이런 다른 부분에까지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약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 약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물론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굉장히 적은 드시는 분들 중에 아주 적은 분들이
호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신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드물게 있는 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을 드시는 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면은 이 약을 기본적으로 남성 탈모를 치료할 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을 먹지 않고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사실 거의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남성 탈모 치료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약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원하는 건 전신적으로 먹어서 전신적으로 퍼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 음식을 먹은 그 성분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근육을 강화하고 싶은데 자 단백질 근육으로만 가라. 우리가 그 임의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약도 전신에 퍼지는데 과연 그런 탈모 부위 모발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작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부위에 직접 바른다든가 아니면 그 부위에 그 깊게 우리가 어떤 혈류를 타고 흐르지 않게 그 부위 피부, 모근에 털뿌리가 있는 그쪽 부위에만 작용하도록 국소의 피부 내에 살짝 주사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진짜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지 왜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왜 허들이 있냐면 우리가 약을 바른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발랐을 때 어느 정도 양을 발라야 할까요? 그 양을 결정해야 돼요. 그 양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농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농도 결정이 어렵고요. 그냥 바르면 무조건 흡수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발라도 그게 쉽게 흡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탈모 치료하시면서 미녹시딜이라는 약 많이 발라보셨을 거예요.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바르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제형이. 왜 이 약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까? 좀 바르는 느낌을 산뜻하게 만들 수가 없을까? 그렇게 끈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녹시딜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 피부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흡수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달체라든가 어떤 지용성 물질이라든가 지방을 좀 녹이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물질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나온 게 미녹시딜이라는 약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바르는 약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해 2023년 4월에 허가를 받은 이 핀주베라는 약이 바로 피나스테라이드 그 프로페시아 성분을 바를 수 있게 나온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개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약병하고 무슨 깔때기 같이 생긴 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깔때기를 약병에 끼워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실제 이게 그 핀주베 조립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이 실물이고요. 이 깔때기 형태로 나온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약을 바를 때는 이렇게 원하는 우리가 탈모 부위에 대고 이렇게 바르는데 이 피나스테라이드나 이 두타스테리드 같은 이 약은 피부 흡수가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남자들한테만 그 우리가 원하는 탈모 부위에만 흡수되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이 뿌리는 약은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주변의 여성이라든가 이 약에 접촉이 불필요하거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한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원하는 부위에만 뿌릴 수 있게 이렇게 깔때기 형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깔때기를 머리에다 대고 원하는 부위에 칙칙 뿌리는 이런 형태로 나온 게 바로 피나스테라이드 그 성분의 스프레이 핀주베라는 약입니다. 이 너무너무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 핀주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논문을 인용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 핀주베라고 하는 피나스테라이드 스프레이의 어떤 효과라든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온 그런 논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바르는 스프레이,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스프레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진한 색으로 있는 것이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혈장 내에서 DHT의 감소, 그러니까 이 약은 DHT라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약이라고 했죠, 제가. 이게 혈장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을 우리가 다른 팔에서 혈액을 뽑았을 때 그 안에 있는 DHT는 얼마나 감소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이 약이 전신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지, 국소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피 속에 있는 DHT를 뽑아서 봤을 때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DHT가 50% 이상, 60% 가까이 감소를 하는데 이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핀주베를 썼을 때는 한 34%, 35% 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먹는 피나스테라이드에 비해서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가 그 DHT라는 호르몬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모발 부위가 아니라 전신의 다른 부위의 DHT 감소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두피에서 그럼 이게 DHT 감소가 전신적으로 적은데 효과는 어떨까? 그 탈모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를 봤을 때 이 맨 위에 있는 약간 보라색을 띠는 이 선이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선, 요게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핀주베에 대한 내용인데 모발이 그 대머리가 진행되고 모발의 성장이 멈추고 하는 거를 역전시키는 모발을 좀 탈모 모발 부위의 모발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물론 먹는 피나스테라이드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도 그거에 못지않게 핀주베도 그거에 못지않게 비슷하게 좋은 효과를 나왔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핀주베라는 약은 혈중의 피나스테리드 농도 전신에 그러니까 퍼지는 어떤 영향은 먹는 것에 비해서 바르는 것이 100배가 낮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신적으로. 그러니까 전신적인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약이라는 거죠. 혈중 DHT 감소의 경우에도 바르는 게 34.5%, 먹는 게 55.6%, 거의 한 절반은 조금 넘네. 절반은 넘지만 굉장히 적은 퍼센트로 DHT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향이 적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전신적인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먹는 것과 바르는 게 비슷해요.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고, 자, 근데 이거 부분이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의 빈도는 먹는 것과 바르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자, 어떤 약이든지 세상에 100% 안전한 약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스프레이 형태의 약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 약 역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 바르는 약은 항상 우리가 뭔가 발랐을 때 피부의 접촉 부위에 생기는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 바르고 나서도 굉장히 가렵거나 뾰루지 나거나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 핀주베라는 약에도 그런 어떤 가려움증이나 뾰루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성분이 들어있는 이유는 그 성분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이 약이 피부 안에 잘 흡수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이 있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분이에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그 외에도 어떤 약 자체에 의한 어떤 다른 굉장히 적은 퍼센트이긴 하지만 이 약도 어쨌든 피부에 흡수가 되면 우리 피부하고 우리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우리 피부가 몸 전체의 어떤 겉에 방어벽 같은 역할을 하는데 피부 안에 일단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전신적으로 어느 정도는 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피나스테라이드가 갖고 있는 전신적인 부작용 역시 굉장히 적은 퍼센트이긴 하지만 이 바르는 약에 의해서도 아주 민감한 분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이나 어떤 이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 빈도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제가 요즘에 보면은 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이 탈모약 처방받으러 여러분들이 병원들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진짜 약을 뭐 이게 싸게 처방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 서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가면은 사실 그 병원에서는 의사가 제대로 진료도 안 합니다.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대충 보고 이제 이렇게 뭐 앞에서 간호사들이 처방전 날리는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처방을 받아요. 이제 그런 병원들 정말 공장용으로 약을 처방하는 그런 병원들 이외에 진짜로 제대로 진료를 하고 그 약을 처방하고 하는 병원 중에서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탑 메디안에 드는 처방 순위를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렇게 많은 약을 처방하고 많은 남성 탈모 환자분들을 치료하지만 진짜 이 약을 드시면서 어떤 부작용을 겪어서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그만큼 먹는 것도 그렇고 바르는 것도 그렇게 안전한데 이 두 가지 약 사이에 어떤 큰 부작용의 빈도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약이 모두 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논문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과연 그럼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먹는 피나스테라이드와 바르는 피나스테라이드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논문의 이 내용이 진짜일까? 왜 이런 의문을 갖냐면 바르는 약들은 항상 몇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흡수율이나 어떤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콘을 머리에 바짝 붙여 바르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약간 띄어서 바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바르고 나서 문질러 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그냥 뿌리기만 하고 그냥 끝내는 분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그 흡수도가 달라지겠죠. 또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저처럼 머리털이 저도 이제 정수리나 이런데 머리털이 좀 적어요. 약간 다른 데보다 머리가 가늘어지고 조금 밀도가 적은데요. 어쨌든 저는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뿌리면 이 약은 모발에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피에 닿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뿌리면 많은 부분이 두피보다는 모발에 닿겠죠. 근데 여기 이제 핀주베 회사에서 모델로 내세운 이런 분처럼 모발이 많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뿌리면은 많이 두피에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좋겠죠, 이런 분들이. 또 하나,
수능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르는 약이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의 수능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요즘에 이제 먹는 미녹시딜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미녹시딜은 바르는 거고, 먹는 미녹시딜은 탈모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는 미녹시딜을 처방받고 싶어하고 드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이유가 이 수능도예요. 바르는 거는 은근히 귀찮습니다. 바르는 게 은근히 귀찮고 이거를 자꾸 까먹게 돼요. 근데 먹는 거는 자기가 늘 일을 하는 어떤 사무실의 서랍이라든가 책상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보이면 하나씩 먹게 되거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런 어떤 수능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약들이 나오면 우리가 물론 이런 그 검증을 하는 논문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 진짜로 이 어떤 약이 효과가 있고 진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교차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약이 나온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그런 교차 검증의 결과가 적어요. 먹는 피너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치료제로 개발돼서 쓰기 시작한 거는 벌써 한 50년 가까이가 되는 거고, 탈모에 쓰기 시작한 것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약이기 때문에 먹는 피너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검증할 게 많이 없죠. 이미 검증은 다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바르는 핀즈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가 처방의 초기, 사실 저도 이 약을 처방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약을 처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조차도, 나름 탈모를 많이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는 저조차도 이 약이 진짜 환자분들한테 처방했을 때 먹는 피너스테라이드를 이걸로 대체할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아직 정확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는 약의 어떤 이런 허들들, 여러 가지 바르는 방법이라든가 모발 길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나타난 이 동일한 결과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굉장한 이 약에 핀주베의 허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한 허들이 뭐냐면, 이 굉장히 조그맣죠, 약이. 이 약의 한 병의 용량이 약이 18cc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우유 한 팩이 250cc죠? 작은 우유 한 팩이. 그것도 먹으면 그냥 꿀꺽꿀꺽 하면 금방 먹잖아요. 우리 연고 같은 거 하나, 조금 웬만한 연고 하나가 30g, 40g 이러는데 18cc예요. 굉장히 작은 용량입니다. 이거 한 병을 약국에서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구입하시려면 약국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싼 데는 15만 원, 비싼 데는 18만 원 정도, 15에서 18만 원 정도의 이 약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약을 한 병 구입하면 얼마나 쓸 수가 있느냐? 이 약의 설명서를 보시면 탈모 부위에 1일 1회 도포하라고 돼 있는데, 자, 한 번 도포할 때 스프레이를 한 번 누르는 사람이 있을 테고, 한 번 도포하면서 스프레이를 여러 번 누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 도포할 때 스프레이는 그 설명서에는 한 번에서 4번까지 분사하라고 그러고 최대 4회까지 4번 이상은 분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번 스프레이를 누르는 횟수를 4번 이상 누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분사할 때, 한 번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건데, 한 번 바를 때 한 번만 누르는 사람은 이거 한 병을 180일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탈모 부위가 좀 넓거나 정수리에도 발라야 되고 앞에도 발라야 되고 해가지고 4번을 누를 경우에는 45일 쓸 수 있습니다. 그 먹는 피너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의 경우에 3개월 드시는 그 약값이, 3개월간 드시는 약값이 한 15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보통 3개월분을 제가 처방을 해드려도 3개월을 매일 드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좀 빼먹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대개 3개월분을 한 4개월 드시거든요. 4개월 드시는 약값이 한 15에서 16만 원 정도 프로페시아가 들고요. 요즘에는 프로페시아의 소위 카피약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만드는 프로페시아들 같은, 국내에서 나오는 피너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드시는 약값이 대개 한 7, 8만 원에서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선입니다. 훨씬 비싸죠, 핀주베가. 훨씬 비싸고, 이거를 좀 탈모 부위가 넓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뿌려가지고 18만 원짜리 약을 사가지고 불과 한 달 반이면 다 쓰니까 약값이 많이 들어요, 이 약이. 그게 이 약의 너무너무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이제 피너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약의 설명서에 보면은 이 약도 핀주베에도 구입을 하시면 그 안에 이런 설명서가 이렇게 이제 설명서가 2장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게 약 자체에 대한 설명서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이 핀주베라는 이거를 이렇게 그 깔때기를 결합해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는 환자를 위한 설명서가 또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2장의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피너스테리드나 혹은 이 두타스테리드 같은 이 남성 탈모에 쓰는 이 약성분들은 여성에게는 금기로 돼 있어요. 왜 금기로 하느냐? 이 피너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DHT는
우리가 이게 머리털에만 작용하는 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신에 다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전신에 작용을 하는데 가임기 여성이 이 약에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접촉하고 이 약을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태아의 어떤 성기의 이상, 성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태아 기형 가능성이 있고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등 어떤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어떤 유병률이 이 약에 의해서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혹시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약을 먹고 어떤 유방암이 막 발생했다거나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전상 행여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성에게는 금기로 하고 있는 게 이 약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집에 아직 우리가 이제 뭐 결혼하시고 결혼 초반에 신혼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막 뿌리다 보면 주변에 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약 굉장히 안전해요. 안전해서 잘만 뿌리시고 30분 정도만 지나면 이 부위를 실제 만진다고 하셔도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떤 피부에 흡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어쨌든 주위로 비산하는 경우에 다른 분들의 어떤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약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뭐 가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바르는 방법 내지는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덜 됐다는 거 혹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혹시나 닿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남성 탈모로 남성 대머리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바르는 핀주베를 쓰시는 것보다는 먹는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나 먹는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를 드시는 거를 사실 저는 더 추천해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핀주베라는 이 약이 좋은 이유는 어쨌든 전신 흡수가 적고 이 부위에만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페시아나 두타스테리드가 굉장히 아보다트가 안전한 약이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부작용을 겪거나 혹은 그 우려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약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비록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아직은 완전히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대안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먹는 약 이외에 대안이 없었어요. 무조건 먹는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먹는 약이 만약에 두려우시다면 먹는 약을 먹는 게 많이 꺼려지신다면 그렇다면 이 약을 한번 발라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생겨가지고 저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 아주 좋고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남성 탈모인들 입장에서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약보다는 먹는 프로페시아나 먹는 아보다트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그게 더 효과도 좋고 뭐 안전성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 핀주베를 바르는 거에 비해서 뭐 작게는 2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 훨씬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먹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핀주베라는 약이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남성들한테도 쓸 수 있지만 이 약이 혹시 다른 용도로 다른 데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요. 탈모를 치료하는 그 많은 교수님들, 많은 탈모를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오히려 이 핀주베라는 약은 남성 탈모보다 여성 탈모 쪽에 더 유용한 약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여성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이 여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탈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성에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여성 대머리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대머리 환자분들께는 이 약이 유용한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피나스테리드 성분이나 두타스테리드는 여성 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성 탈모에 쓰라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우선 여성 탈모의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성 탈모의 원인,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이건 남성이건 거의 동일하게 유전, 나이, 호르몬 세 가지는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에 여성들은 영양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멀티팩토리얼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남자들은 바이오 마커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을 공격해서 그 타겟만 잘 공략하면 모발을 탈모를 진행을 막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 타겟, 그게 바로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공격하는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예요. 그 타겟만 공격하면 되는데 여성들은 그 타겟을 공격한다고 해도 남성만큼의 효과가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다 합쳐집니다. 어쨌든 하지만 호르몬,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공격하는 DHT라는 호르몬이 여성에게도 있고 여성 탈모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DHT는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은 남성에만 있고 여성 호르몬은 여성에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주로 있는 대상이 다르다는, 남성 호르몬은 주로 남성에 많고 여성 호르몬은 주로 여성에 많은 거지.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DHT라는 호르몬의
그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고, 그래서 여성 탈모 치료약은 현재까지 나온 여성 탈모 치료약 중에 제대로 공인받은 약은 바르는 미녹시딜이 유일한 여성 탈모 치료약입니다. 하지만 탈모를 치료하는 이제 많은 의사들이나 혹은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면서 먹는 미녹시딜을 쓴다거나 비타민 B, C, D 같은 그런 비타민 성분을 쓰고 시스테인이나 케라틴, 비오틴 같은 성분 혹은 알파트라디올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가면서 여성 탈모를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약의 조합에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들어갑니다. 여성 탈모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성 금기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모든 여성 탈모에 여성 대머리가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쓰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그분이 여성 대머리가 있건 아니건 간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분의 여성 탈모가 너무너무 심하다거나 호르몬과 관계된 어떤 영향이 너무 심하고 이분이 임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고 뭐 임신의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여성의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임기가 아닌 폐경 이후의 여성,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탈모를 겪는 분들에게는 가임기 여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빈도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처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처방하던 먹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기본적으로 이 약 설명서에 보면 여성 금기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방되는 이유는 호르몬을 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약들이고, 이 약들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이 약들이 이런 기형이라든가 다른 암 관련된 우려, 어떤 기전상의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하거나 하고 나서 이런 어떤 이상한 반응이 생긴 경우에 대한 보고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먹는 약은 전신적으로 퍼지잖아요. 아까 제가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전신이, 또 약을 먹으면 이게 혈액을 타고 전신에, 먹는 거는 흡수돼서 전신에 퍼지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피에, 모발 부위에만 가는 걸 원하니까 여성의 경우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어도 이 남성 호르몬의 그 남성에게 미치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먹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남성분들에게. 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어쨌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탈모 부위에만 이렇게 바르는 걸로 그 부위만 흡수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중 피나스테라이드 농도는 먹는 것에 비해서 바르는 것이 100배가 낮아요. 100배 정도 더 낮은 농도로 훨씬 안전하게 이 약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히 이 핀주베라는 약은 물론 일부 진짜 부작용을 우려하시거나 정말 부작용을 겪는 그런 남성의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남성보다도 갱년기 이후에 어떤 그 조금 연세가 드시면서 여성 대머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여자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을 같이 혼합해서 치료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은데, 그런 어떤 탈모에 대한 우려가 많은 여성 탈모를 치료하는데 오히려 더 유용한 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지금 저는 이 약을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 남성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일단 먹는 약을 드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이 약은 저는 여성 탈모 분들에게, 물론 제가 진료를 하고 분명히 이분이 어떤 여성 탈모 중에서도 호르몬과 관계된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핀주베를 처방해 달라고 어디서 이 약이 나왔다는 거를 들으셨는지 뭐 신문을 보셨는지, 중년의 여성 한 분이 대뜸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핀주베 처방 받으러 왔어요. 핀주베 처방해 주세요. 그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성격상, 저의 진료 철학상, 진료 원칙상 절대 처방 안 해드리죠. 예. 그러니까 그 분이 내가 바르고 싶어요, 처방해 주세요 한다고 이건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아니고요. 그분이 진짜 이 약이 필요한 그런 어떤 형태의 탈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선 제가 보고 판단하고 그분에게 이 약이 진짜 필요한 분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여성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 요즘에 실제로 제가 그 처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뜸 그냥 이것과 맞지 않는 증상인데 오셔가지고 처방해 주세요, 그럼 처방 안 해드립니다. 진짜로 이 약이 진짜 필요한 어떤 증상이 있으시고 이 약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죠. 어쨌든 그런 여성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약이 아닌가, 좋은
우리에게 어떤 툴, 좋은 도구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오히려 남성 탈모보다도 여성 탈모 치료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약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약이 좀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소아 탈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그 10대 초반, 11살, 1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머리 증상이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의 경우도 물론 있고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정수리 쪽이 벗어지는 사람도 있고, 남자아이들 중에 실제 성인들처럼 M자로 아비마가 쑥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소아 탈모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대머리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동안 쓸만한 약이 없었어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었던 먹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이 약이 전신에 흡수가 되고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아직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의 어떤 생식기라든가 이런 게 아직 완전하게 성숙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그 약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은 성인들에게만 쓰는 걸로 돼 있어 성인에 대한 경험은 이미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사실 더 이상 무슨 더 검증을 할 만한 것도 없는 약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근데 소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금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사도, 저 포함, 이렇게 어린 소아들한테 이 약을 많이 처방해 본 의사는 아마 전 세계에 조금 이상한 분, 그 환자의 어떤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의사가 아닌 한에는 이런 약을 소아들한테 처방하는 의사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바르는 핀주베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는 약에 비해서 바르는 약이 전신의 어떤 DHT의 농도, 전신에 퍼지는 영향이 1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탈모 부위에 이 약을 소아 탈모 부위에도 조금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소아 탈모, 소아 이렇게 환자들 중에 대머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기껏해야 바르는 미녹시딜 정도를 처방해 주는 것밖에 제가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 핀주베라는 약이 나와서 아무래도 소아 탈모 있는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먹는 약보다는, 물론 이 약도 허가사항은 성인들에게만 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금 이렇게 탈모가 심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겪는 이런 아이들이나 뭐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툴이 생겼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탈모를 많이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런 약들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되고 이런 약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 남성 탈모, 남성 대머리가 있는 분들은 바르는 이 핀주베보다는 저는 먹는 피나스테라이드, 먹는 두타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드시는 거를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효과도 좋고 그 약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수능도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핀주베라는 약보다는 이 바르는 새로운 신약 스프레이보다는 먹는 약을 남성분들은,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드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약을 드시는 중에 어떤 큰 부작용을 겪으셨다거나 혹은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약을 못 먹고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핀주베라는 약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우선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그 아직 어린아이들 소아인데 이런 대머리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증상에 따라서 이런 호르몬과 관계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필요할 만한 그런 어떤 형태적인 모양이라든가 그런 원인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이 핀주베라는 약이 유용하게, 기존에 우리가 먹는 어떤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들은 전신적인 부작용, 여성들한테는 생리라든가 생리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성 탈모가 있거나 소아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어떤 호르몬을 억제해야 되는, 호르몬과 관계된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전신적인 부작용 없이 두피에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치료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약은 여성 탈모 혹은 소아 탈모 환자들에게 좀 더 유용한 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저의 결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초코송이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정수리에 15만 원 탈모가 있으십니다. 스트레스 받으신 경우에만 있다고 후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탈모는 안 메꿔지는 것 같습니다. 약 처방만으로 괜찮아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초코송이님, 그 말씀하신 탈모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 탈모 중에서 그 여성 대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탈모가 있어요. 탈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탈모라고 생각, 많은 분들이 탈모하면 대머리를 떠올리지만 탈모 증상 중에는 이 모발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탈모도 있고요. 어떤 면역계통 이상으로 생기는 원형 탈모 같은 것도 있고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술 후에 생기는 휴지기 탈모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탈모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초코송이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가 정수리에 15만 원 탈모가 생기고 하시는 거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아닌 원형 탈모가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치료약이라든가 치료 방향이라든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면역계통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써야 되거든요. 스테로이드라든가 면역 억제제라든가 혹은 뭐 요즘 새로 나오신 올루미언트라든가 이런 약들 혹은 주사를 맞거나 이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탈모이기 때문에 초코성이님께서 어머니께서 그런 탈모가 있으시다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떤 탈모인지 대머리인지 아니면은 원형 탈모인지 우선 이것부터 판단하기 위해서 꼭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만약에 원형 탈모가 있다라고 그러면 주사를 맞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하는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님께서 미녹시딜 약 4분의 1정을 5개월 복용 중인데요. 얼마 전부터 어지럽고 빈혈 증상이 있어서 내과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요. 미녹시딜과 관계가 있을까요? 미녹시딜을 4분의 1 정도 먹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용량이에요. 아주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이 약은 어떤 특별한 부작용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근데 간혹 드물게는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러운 어떤 증상 혹은 몸이 붓거나 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드물게는 계십니다. 만약에 내과 검사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물론 근데 이 어지러움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뭐 메니에르라는 병도 있고요. 귀의 어떤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평형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어지러움증도 있을 수 있고, 뭐 뇌 쪽에 문제가 생기는 어지러움증 혹은 무슨 그 위장이 안 좋아 생기는 그런 어지러움증, 굉장히 다양한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내과에서 어떤 그 검사를 하거나 단순한 진료로 그걸 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녹시딜 약과 어떤 이 어지러움증이 진짜 관계가 있는지를 그 정확히 알아보시려면 그거는 우리가 트라이얼 테스트라는 걸 해봐야 돼요. 지금 미녹시딜을 드시면서 만약에 어지러움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이 약을 끊어보십시오. 이 미녹시딜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약이어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끊어도 우리 몸에서 다 워시아웃이 되고 미녹시딜에 대한 약의 영향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2주일 정도 약을 먹다가 끊었더니, 진짜 미녹시딜을 먹다가 끊었더니 내가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그럼 그 2주 후에 만약에 어지럼증이 약을 끊어서 없어졌다면 다시 약을 드셔보세요. 한 2주 정도 약을 드셨는데 또 어지럼증이 생기고, 그럼 다시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2주 정도 약을 끊었는데 다시 어지럼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어떤 자기가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이게 미녹시딜이 진짜 이 어떤 어지럼증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트라이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내과 검사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미녹시딜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트라이얼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디지니님이 머리 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탈모 증상 때문에요. 맞나요? 하셨는데요. 네. 요즘에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탈모 증상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꼭 탈모가 아니라 스타일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마가 좀 좁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좀 넓은 편이었고 저는 이마가 좀 좁은 편인데, 저희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옛날 사람이시잖아요. 야, 남자는 이마가 훤해야 되는데 넌 이마가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이마가 넓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탈모가 좀 진행이 된 거죠, 저도. 근데 이렇게 이마가 넓은,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대머리는 아니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대머리는 아니지만 어떤 이마가 좀 넓거나 아니면 헤어선 모양이 좀 조금 안 이쁘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약간 동그란 어떤 이렇게 고른 헤어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울퉁불퉁한 헤어라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약간 남자처럼 M자가 파고 들어간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링을 위해서도 모발 이식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이 위쪽에 어떤 탈모가 진행돼 가지고 우리가 약을 쓰고 다른 어떤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메꿔지지 않는 부분,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에 머리 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저도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뭐 하는 경우 많이 있고, 뭐 모발 이식 수술이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수술을 하면은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수술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모발 이식 수술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하나 머리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그 수술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든가 뭐 하고 나서 후유증이 심하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그 머리 심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실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유명한 탤런트나 연예인들 그 조금 이게 나이가 한 40 이상 되시는 남자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 분이 모발 이식 수술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시크릿 효과님이 선생님 여성 50대 초반인데 의사쌤 바뀌면서 기존에 먹던 아보다트 부담된다면서 아보다트로 바꾸셨는데 여성이 아보디트 먹으면 문제 있나요? 저기 시크릿 효과님 이 질문이 조금 약 이름을 뭔가 혼동하신 것 같은데 아보디트, 아보다트 뭐 이런 약 다 두타스테리드 계통 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보다트 계통을 드시다가 프로스카로 바꾸셨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약 이름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보다트나 프로스카 같은 그런 프로페시아 같은 아보다트나 프로스카 같은 약들은 모두 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성에게는 좀 금기로 돼 있는 약이지만 탈모가 심하고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탈모에 쓰는 DHT를 억제하는 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보다트 계통이 있고 프로페시아 계통이 있고, 아보다트는 두타스테리드라는 거고요. 프로페시아는 그 피나스테리드라는 건데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두 가지 모두 다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데 아보다트가 조금 더 강력합니다. 더 많이 억제를 해요. 프로페시아보다. 자, 많이 억제하면은 탈모에 대한 효과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보다트가. 문제는 전신적인 부작용도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성에게 안 좋은 어떤 암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전에 이 핀주베가 나오기 전에는 여성분들 가임기 이후에 어떤 폐경 이후 여성인데 이분이 호르몬과 관계된 문제가 있어서 약을 처방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보다트보다는 프로페시아 계통, 프로스카를 처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는 뭐 이런 바르는 약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이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는 남성 탈모보다 이렇게 시크릿 효과님처럼 이제 그 갱년기 정도가 되신 50대 초반 여성인데 이런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 필요한 그런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J님께서 감사합니다. 60대 여성인데 효과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탈모 치료는 굉장히 탈모 치료가 저는 이제 탈모 치료를 하면서 탈모 치료 의사를 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별로 이 환자분들한테 컴플레인 들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모 치료는 어느 연령대에서 누가 치료를 하셔도 지금 현재 상태보다 어느 정도 좋아지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확률 높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있죠. 조금 더 머리가 우리가 요만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더 아래쪽에서 더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요만큼 좋아지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래도 조금 많은 나이에 좀 더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한정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거의 대부분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보다 좋아진다는 거지 굉장히 모두 다 머리가 무성해지고 풍성해지게 좋아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탈모 치료는 아직은 조금 더 모발이 많고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빨리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꼬북치님께서 12년도에 유방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했습니다. 그 후 앞머리 쪽으로 탈모, 머리가 솜털처럼 자라나 있는데 탈모 치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 항암 치료 하시고 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쓴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항암제 중에 유독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항암제들이 있는데 특히 유방암 치료를 하시고 나서 그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방암에 쓰는 우리가 항암제 약이 머리털을 좀 빠지게 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때 머리가 빠질 항암제를 쓰면서 빠지는 거는 대머리가 아니고요. 생장기 탈모라고 그래서 이 암세포는 굉장히 분화가 빠르고 막 자라나는 세포라서 항암제는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재생이 가장 빠른 세포 중에 하나가 머리털이 세포고요. 또 하나가 위장 점막 세포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 점막이 손상을 받겠죠. 손상을 받으면 얘네들 빨리빨리 복구해 주지 않으면 위에 구멍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턴오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머리털도 마찬가지죠.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빠지고 계속 이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생장이 굉장히 활발한, 나이가 들어도 생장이 활발한 그런 세포예요. 우리가 뼈나 근육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키가 자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생장을 멈춘 세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암제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항암제를 먹으면 항암제가 유방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이렇게 분화가 빠른 세포, 위장관 세포라든가 머리털 세포 혹은 이 손발톱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속이 굉장히 안 좋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생장기에 어떤 공격을 당해서 빠진 모발들은 물론 나중에 이후에 항암 치료를 맞으면 머리가 다시 나긴 하지만 그 예전에 항암 치료 전에 나던 머리처럼 굵고 튼튼하게 잘 안 나요. 약간 약하게 나요. 이미 공격을 한번 세게 받았던 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항암 치료 후에 치료받으러 병원 많이 오시거든요. 병원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도 어쨌든 탈모 치료는 지금 상태보다 개선을 만드는 거는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보다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좋아지게 하는 거에는 어떤 한계는 있어요. 완전히 예전에 꼬북치님께서 뭐 굉장히 머리숱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머리가 풍성하고 뭐 아주 굵고 앞머리부터 굵게 헤어스타일링이 잘 되시는 분이었다고 하면 지금 치료를 했을 때 솜털처럼 자라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그 원래의 항암 치료 전에 털만큼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쨌든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좋아지게 개선되는 거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니님께서 남편이 피나스테레이드랑 미녹시딜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 사용했어요. 비싸서 안 하겠대요. 150불이 한 달치. 미국 사시는 분인가 봐요. 남편한테 먹으라고 해야겠어요. 한 달치 150불은 너무 비싸요. 그렇죠. 여기 그 150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은 한 어느 정도 하나요? 19만 원, 20만 원 정도 하나요? 한 달 약값이 한 20만 원이라 그러면 뭐 이건 확실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먹는 약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효과도 더 좋고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드시기 어떤 그 약에 대한 접근도 바르는 약보다는 먹는 약이 훨씬 편해요, 사실. 그래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부작용이 있거나 어떤 다른 먹는 약이 너무 많아서 내가 먹는 약을 먹는 게 좀 부담스럽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남자분들한테는 먹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먹는 두타스테라이드 드시는 거를 더 권해드립니다. 네, 뿌뿌님, M자 탈모도 효과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계통의 약은요, M자건 정수리건 어느 탈모에도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뿌뿌님이 말씀하시는 효과의 어떤 기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탈모가 많이 돼서 M자가 진짜 이렇게 쑥 들어간 분이 약을 드시면 잔털이 좀 나요. 잔털이 좀 나고 개선이 되지만 그 M자 부위를 완전히 긴 털로 메워서 M자가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를 기대하신다고 그러면 그 정도 효과는 안 나요. 먹는 약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먹는 약 외에도 레이저 치료라든가 어떤 주사 치료나 다른 것들을 병행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M자가 완전히 들어가서 민둥민둥하게 여기가 모양이 완전히 형성된 경우에 거기 다 채워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짜 M자를 내가 채우고 앞머리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머리가 좀 풍성하게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모발 이식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모발 이식을 하시더라도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복용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식만 해놓고 약을 드시지 않으면 이후에 탈모가 이식모 이외에 다른 탈모 부위가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식한 그 모양이 한 5년, 10년 지났을 때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발 이식을 하신 분일수록 약을 또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드넓은 세상님이 정말 궁금한 게 과연 약 말고 바르고 감고 뿌리는 외용법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이제 탈모가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탈모 샴푸죠. 먼저 이제 탈모가 있다 싶으면 제일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많이 생각하시는 탈모 샴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후에 어떤 그 효과가 검증되는 샴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탈모 샴푸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을 조금 더 고르게 하거나 모발의 결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로 모발이 약간 두꺼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샴푸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탈모를 치료하는 샴푸라고 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 외에 어떤 뭐 모발에 뿌리는 무슨 에센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발에 뿌리는 뭐 에센스인데 이걸 뿌리고 모발이 굵어지고 하는 거를 선전하는 여러 제품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 그런 제품 중에도 제대로 검증을 받고 그게 진짜 탈모가 치료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바르는 모발 에센스라는 건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탈모를 치료하는 어떤 외용제 중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 기존의 어떤 미녹시딜. 미녹시딜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탈모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지금 나온 게 바로 이 핀주베라는 약이에요. 미녹시딜하고 핀주베는 효과가 서로 다른 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녹시딜 바르니까 핀주베 안 발라도 돼. 혹은 핀주베 바르니까 미녹시딜 안 발라도 돼. 이게 아니고요. 효과에 따라서 이게 다른 약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핀주베가 필요한 약이 있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미녹시딜이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분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바르는 약 중에 지금까지 효과가 검증된 진짜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녹시딜과 우리가 핀주베인데 다만 이렇게 바르는 이런 약들도 먹는 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검증이 좀 덜 돼 있고 효과는 먹는 약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해요. 어쨌든 근데 탈모가 있으시면서 먹는 약을 먹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좋은 대체제가 생긴 거죠. 그런 쪽에서는 이 핀주베라는 약이 어쨌든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더 재밌는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